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일보 문화센터에서 생활역학과 풍수지리를 강의하고 있는 정원주입니다. 오늘은 생활역학의 중급반 과정에 해당하는 제1회 육신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학문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낮과 밤이 생기고, 즉 음양이 생기고, 공전에 의해서 목화, 토금수, 오행의 기가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은 오행의 상생 상극간에 이 관계가 이 도표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 토금수, 오행이라는 것은 지구를 이루고 있는 5가지의 필수 요소에다가 자전에 의한 낮과 밤의 즉 음양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오행과 음양에 의한 이 학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바에 의하면은 천간의 열자와 지지의 12글자가 지금 거기 도표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목화, 토금수, 오행과 음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는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역학에 도입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 역학에 꽃이 피웠다,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학문이 점점 어려우면서도 재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매일 우리가 일진이라고 하는데 일진이 천간의 갑에서부터 개까지 10개가 규칙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면은 일간이 갑인 사람, 을인 사람 이렇게 해서 개까지 10가지로 우리가 성격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갑을 예로 들어서 자기가 갑일 때, 즉 자기라는 것은 일간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갑일 때의 육신관계, 육신이라는 것은 나중에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갑일 때의 육신관계를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도표와 또 왼쪽에 도표가 있습니다. 우선 이 오른쪽의 도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나무는 불을 생한다. 즉 목생화라고 합니다. 태초에 지구상에서 나무의 마찰로 인해서 불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불을 피울 때는 나무를 피운다거나 아니면은 나무로 된 원료, 즉 기름을 뗀다거나 가스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이 전부 원료가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는 불을 생한다. 불은 또 토를 생한다. 이 말은 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태초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즉 지구의 여러 우주의 운석들이 모여가지고 폭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식어가지고 이제 이 지구 땅덩어리가 된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불이 타고 나면은 그 재가 곧 흙과 더불어서 더 많은 흙을 만들어 준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초급반 과정에서 제가 오행의 상생 상극과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화생토의 관계가 되고요. 흙 속에서 모든 광물질이 나오므로 즉 토가 어머니라고 한다면 광물질은 자식이 되기 때문에 토생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물, 특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은 인체에 이로운 광물질이 적당히 섞인 물이 곧 생수가 됩니다. 만일 중금속이나 이러한 것이 많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를 죽이는 사수이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금생수의 관계가 되고요. 또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므로 곧 수생목, 즉 물은 나무를 생한다 해서 수생목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흙 속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먹고 살면서 결과적으로 흙을 억제하고 규제하고 극하기 때문에 목국 토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있는데 이 물을 가둬놓는 작용을 토가 하죠. 여러분들 댐에 가시면 주위에 전부 산으로 되어 있고 또 앞쪽에는 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국수의 관계가 됩니다. 불이 나면 우리가 물러서 그것을 끄니까 수국화의 관계가 되고요. 오행 중에서 가장 단단한 이 광물질도 불이 없으면은 그것을 녹여서 우리가 기계나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화극금의 관계가 되고요. 나무가 자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가구를 만들거나 또는 집을 질 때 쓴다거나 여러 가지로 새로 만든 톱이나 연장이 있어야만 이 나무를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금극목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예만 든다면은 아까 광물질이라는 것은 단단해 가지고 불이 없으면 그것을 녹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극금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화가 광물질 즉 금을 아주 못쓰게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에 의해서 이 학문이 발전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의해서 일간이 갑인 사람, 즉 자기가 갑일 때 사주팔자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암장까지 배우셨기 때문에 사주팔자라는 것은 연월일시 각각 기둥에 두 글자씩 해서 8글자가 해당이 되겠지만 또 지지의 암장에는 두 글자도 있고 세 글자도 들어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사주팔자에서 열 몇 자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갑일 때 갑이라는 글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인이라는 글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떠한 글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에 일간이 갑일 때 갑이나 인은 자기와 똑같은 오행이 목이고 그리고 음양도 같은 플러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지금 22글자에 음양과 오행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미 초급반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걸 암기를 하셔야만 중급반에서 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암기를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암기를 해 주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와 이제 왼쪽에 도표로 가시면은 이 비견이라 하는 것은 같을 비자에 어깨의 견자입니다. 즉 자기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하는 뜻이니까 자기와 동등하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와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은 것, 즉 음양 오행이 다 같은 경우를 우리가 비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갑일 때 사주팔자에 다른 곳에 갑이나 인이 있을 때 이것은 비견이다. 그래서 비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것은 왼쪽의 도표는 꼭 외우셔야만 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 오행도 같고 음양도 같은 것이다. 이것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시 사주에 을과 묘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갑이니까 플러스 목인데 을과 묘는 마이너스 목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기 때문에 자기와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비겁이라고 하자. 그래서 같을 비자에 겁자는 겁탈한다, 뺏는다 하는 뜻입니다. 겁자는 뺏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를 비겁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와 오행이 같을 때는 같을 비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만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을이라고 한다면, 일간이 을이라고 한다면 을묘는 비견이고 갑이는 비겁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다음 장에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의 관계는 자기는 갑이니까 플러스 목인데 화는 목생화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즉 자기가 목이기 때문에 목이 화를 낳았다. 즉 목이 어머니라고 한다면 화는 자식이 되는 글자이죠. 그런데 이것도 화에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암장에 의해서 사 속에는 병화가 들어있고 오 속에는 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초급반에서 이 글자를 만들 때는 사는 마이너스이고 오는 플러스였지만 암장에 의해서 이게 음양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플러스에 해당하는 병과 사는 이 자기와의 관계를 우리가 학술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자기가 생하고, 즉 목생화니까 자기가 생하고 음양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하고 또는 자기가 낳고 음양이 같은 경우일 때는 이것을 식신이라고 하자 하고 우리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갑자기 새 쌍둥이의 자식을 낳았을 때 첫째다, 둘째다, 셋째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겠죠. 그것은 집안에서 통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서 첫째야 하면은 장남들은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특한 호적상에 이름을 지어주듯이 여기서 여러분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지금 이름을 새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화에 해당하는 정과 오는 자기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기가 생하고 즉 자기가 낳고 음양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는 플러스 목인 갑인데 이 정과 오는 마이너스 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하고 음양이 다른 것이다. 이 경우는 우리가 상관이라고 하자. 또 상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또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름부터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토의 관계. 토의 관계는 플러스 토에 무진술이 있고 마이너스 토에는 기충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플러스 목이기 때문에 이 토와의 관계는 목극토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가 극한다 하는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한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도 하고 돈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돼지하고 소하고 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값이 다르게 되죠. 그래서 불편하니까 조개 껍질을 주어 가지고 이것을 큰 것은 이것은 뭐 소 한 마리 값이다. 작은 것은 이건 뭐 닭이 한 마리 값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 계산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화폐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이 재물제자가 들어가면은 이것은 돈이다 하는 뜻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뭐 경제할 때 제자 이게 재물제자죠. 또 뭐 재정할 때 하는 제자 이것도 재물제자고 그래서 한자에서 보면은 이 재물제자의 왼쪽에 조개패자가 있습니다. 이 조개패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조개 껍질을 가지고 화폐 단위로 썼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옛날에 조개 껍질로 인해서 화폐 단위가 됐기 때문에 모든 재물에 해당하는 돈에 해당하는 글자들이 이 조개패자가 많이 들어있어요. 한자에. 그래서 재라는 것은 결국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돈을 만들 때 어떤 의미에서 만들었느냐 하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마치 옛날에 주인이 머슴을 부리듯이 즉 머슴을 우리가 채용할 때는 우선 기운도 힘도 써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정직해야 되겠고 또 주인보다 또 영리해버리면 안 되니까 약간 아둔하면서 말을 잘 듣고 성실한 사람을 구하겠죠. 마찬가지로 인간과 돈의 관계는
우리 인간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의미는 극한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극하는 것은 죄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이 세상은 가장 크게 나누면 음과 양이 있어요.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고 모든 것이 음과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양이 같으면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쳤다 해서 치우칠 편자가 됩니다. 여기 편제라고 하는 것은 치우칠 편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음양이 같다는 의미이고 정자는 정상적이다. 즉 음양이 다른 것끼리는 정상적인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은 이건 편협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는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야 자식을 낳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토에 해당하는 무진술은 자기가 극하고 음양이 다 같은 플러스이므로 음양이 같은 것 이런 뜻이 돼서 이것을 편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라는 것은 자기가 극하는 것이고 편이라는 것은 음양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극하고 음양이 다른 기축 미는 마이너스 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양은 정상적인 관계이고 자기가 극하니까 정제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금인데 금이라는 것은 자기를 극하는 겁니다. 내가 나무이기 때문에 쇠로 만든 톱이나 연장을 써서 도끼나 이러한 것을 써서 나무를 자르고 쪼개기 때문에 금극목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를 억제하고 규제하는, 즉 우리를 극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행정, 사법, 또 입법 이 3권이 분립돼 가지고 각각 자기 맡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 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모두 어떠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잘 살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감시 감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즉 공무원도 해당이 되겠고 또 경찰도 되겠고 뭐 판검사도 되겠고 또 국회의원도 되겠고 뭐 대통령이나 장관도 되겠죠. 각각 맡은 바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질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을 감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를 억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유는 다 같이 잘 살기 위한 억제입니다만 어찌됐건 우리를 억제하는 것이 되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침을 뱉고 싶어도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면은 침을 삼키고 가야지 길가에다가 담배 꽁초나 침을 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를 억제하는 관이다.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은 자기를 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자는 자기를 극하는데 음양이 같은 거 아까 편협된 거라고 그랬죠. 치우칠 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신은 플러스 금이기 때문에 자기를 극하고 음양이 같은 플러스이므로 이 경우는 편관이라 하자. 그리고 신유는 마이너스 금이므로 자기를 극하고 음양이 다르므로 이것은 정상적인 관계이면서 우리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가 남았는데 이 수의 경우도 원래 우리가 해를 마이너스 자를 플러스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암장에 의해서 해 속에는 임수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플러스로 변했고 자 속에는 개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자기를 낳은 겁니다. 즉 수는 나무를 생해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은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자라게끔 도와주는 건 누구냐?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낳고 이렇게 이런 관계가 되니까 자기가 먹일 때 수는 수생목의 관계가 돼 있어서 어머니 글자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딘지 모르게 닮은 모양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똑같이 닮았을 때는 붕어빵이라는 표현을 써요. 즉 붕어빵이라는 것은 그 밀가루를 거기 기계에다 넣고 이렇게 익혀서 찍어내 놓으면은 그 모양과 똑같다는 뜻이니까, 그것과 똑같은 의미가 뭐가 있느냐면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즉 어머니와 자식 간에 닮았다는 의미로서 도장인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찍게 되면은 그 그 모양과 똑같이 찍히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글자인데, 여기서 플러스 수에 해당하는 임과 해는 자기를 생하고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라 하고, 개와 자는 마이너스 수이므로 자기를 생하고 음양이 다르므로 정상적인, 즉 인이다 해서 정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10가지 이름을 우리가 한꺼번에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외워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저도 옛날에 역학을 혼자 독학을 하면서 책을 사다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써보고 외우고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육신이란 예를 들어서 비견이다 하는 것은 자기와 오행도 같고 음양이 같은 것이다. 이것을 외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다 외우시고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비견과 비겁이 같은 오행으로 하나로 보고, 식신과 상관을 하나로 보고, 편재와 정재를 하나로 보고, 편관과 정관을 하나로 보고, 편인과 정인을 하나로 본다면 모두 5가지가 됩니다. 오행의 종류가 5가지에다가 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자기를 포함해서 6가지의 신이라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음양과 오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음양과 오행의 모든 기가 다르므로 신이라는 것은 곧 기고, 우리가 물리학 용어로 하면 요즘 흔히 쓰는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의 모든 만물은 각각 독특한 자기의 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의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렇고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 나무 뿌리 하나라도 다 각각 다른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1회 강의가 갑자기 10가지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시간을 두시고 계속 이것을 외워가지고 다음 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